예언제이보. 브루노 라지 울버햄튼 감독이 이번 겨울 황희찬의 이적을 요청했으며 결국 울버햄튼 중국인 구단주 구광창의 결정에 황희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아마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다와 황희찬 등의 거취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반 연속골로 주가를 올리던 황희찬은 최근 7경기째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2개의 슛만을 때리는 공격수로서 수준 미달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적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경기력의 변화는 필요해 보이며 변화의 방법은 손흥민에서 찾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것이다. 얼마 전 이영표 대표는 손흥민이 EPL에서 성공한 이유는 스피드, 움직임, 결정력 3가지를 들며 EPL에서 이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 팀을 옮겨서도 영원히 손흥민에게 고통받고 있는 노리치의 딘 감독은 축구는 때때론 선수 한 명에 의해 결정나는 경기도 있다. 오늘 우리와 토트넘의 차이는 손흥민 하나뿐이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게 빠르고 잘 속이는 선수다 라며 알쏭달쏭한 말을 한 바가 있다. 자, 이용표와 딘 스미스 감독이 말한 손흥민의 움직임과 잘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자. 여기서 황희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힌트가 있을 것이다. 손흥민의 100호골을 기록한 리즈전에서의 손흥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자, 케인이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돌아나가자 손흥민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후 케인이 힐끗 손흥민과 눈이 마주치자 손흥민은 전속력으로 페널티 에리어로 침투해 들어간다. 자, 여기서 손흥민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보통 가장 쉬운 옵션을 바로 이 수비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 공간이 훤히 열려있고 상대 수비수 역시 체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상대 수비수 사이로 들어간다. 갑자기 속도의 변화를 주며 뒤쪽 수비를 떨궈버린다. 앞쪽의 수비가 손흥민을 의식하며 체크하라고 손짓하지만 손흥민은 스피드의 변화로 뒤쪽 수비수의 견제를 벗어났다. 만약 여기서 황희찬이었다면 어떻게 움직였을까? 아마도 수비 사이로 들어가기보다 수비 뒤쪽의 넓은 공간으로 움직이며 공을 달라고 손을 들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황희찬은 비교적 수비로부터 자유로운 쉬운 선택 같지만 반대로 수비 역시 쉬운 상황을 맞게 된다. 공이 황희찬에게 다이렉트로 도달하려면 첫 번째 수비, 그리고 골키퍼, 그리고 두 번째 수비까지 셋을 통과해야 된다. 이는 거의 각도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케인은 다이렉트한 직선 패스 대신 센터링을 했어야 했을 테고 아마도 황희찬이 헤딩으로 골을 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보듯이 손흥민은 케인이 다이렉트 패스를 할 수 있고 이 패스가 첫 번째 수비수만 통과하면 골키퍼와 두 번째 수비수가 손 쓸 수 없는 위치로 침투해 그 좁은 공간에서 논스톱 슛으로 골을 넣었다. 또 저기서 공을 트래핑하려 했다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던 수비수에 의해 방해를 받고 슛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도 어렵지만 상대방 수비는 더 어렵게 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 급속한 스피드 변화로 수비를 떨궈내고 순간의 기회를 포착해내는 사냥꾼 같은 움직임이 바로 누누나 팀동 뇨모우라까지도 손흥민을 킬러라 불리우는 이유이다. 물론 저와 같이 만들어낸 기회에서 골을 넣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 바로 저 한 장면에서 왜 손흥민이 EPL 탑 플레이어고 스미스 감독이 손흥민이 놀라울 정도로 수비수를 잘 속이는 선수라 평했는지 비엘사 감독이 저골을 먹고 왜 그리 분노했는지 황희찬이 뭘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황희찬은 올 시즌 순간 시속은 33km를 훌쩍 넘어서 손흥민 못지않다. 이영표가 말한 EPL 3대 성공 요소 중 스피드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신 결정력은 어찌할 수 없다. 쉽사리 보완될 수 없으니 이는 그냥 놔두고 상대 수비수를 속일 수 있는 움직임, 생각의 속도 등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항상 경기에 나가기 전 자신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경기에서도 공만 보며 손을 들지 말고 먼저 공간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있는 황희조는 결정력은 손흥민에 많이 떨어지고 스피드는 황희찬에게도 당연히 뒤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부터 라인 브레이커로 불리던 영리한 움직임은 손흥민보다도 더 낫다 싶을 정도이다. 한국의 카바니라 불려도 될 듯하다. 워낙 좋은 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가니 동료들로부터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많은 기회를 가지니 결정력이 다소 부족해도 득점도 많은 것이다. 황희찬도 움직임, 스피드, 결정력 모두를 가지진 못하지만 적어도 스피드와 움직임이라도 갖춘다면 울브스에서 살아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황희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움직임이 나쁘고
생각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히딩크가 황선홍을 평하며 했던 말, 조금 일찍 유럽에 진출했다면 충분히 성공했을 선수이다. 유럽 스트라이커들처럼 교활하게 움직이는 선수다. 라는 말처럼 기본적으로 탑플레이어가 되려면 영리해야 된다. 황희찬은 먼저 영리해져라.